안녕하세요. 상담심리학 컨텐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함성입니다. 칼 로저스는 자기 실현을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인간 중심 상담의 목표를 자기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칼 로저스의 관점으로 나를 보면서 나는 어느 정도의 자기 실현을 하고 있는지, 나는 자기 실현의 어떤 과정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실현의 속성 5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자기 실현의 7개의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지금보다 더 자기 실현이 되면 증상들은 해소가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실현해 갈수록 문제를 다르게 보고 자신의 감정과 환경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실현의 속성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저스는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를 실현하려는 성향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존재 과정이고 가능한 모든 능력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유기체에 내재된 성향이라고 했습니다. 로저스는 각 개인들은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자원과 힘을 자신의 내부에 가지고 있다고 보고 따라서 유기체의 성장은 외부적인 규제가 아닌 내적인 규제와 자유를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인간은 경험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경험은 지향하고 성장을 방해하는 경험은 지향할 수 있는데 로저스는 이것을 유기체적 가치평가 과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유기체적 가치평가 과정에 따른다는 것은 자기 실현에 기여할지 아닐지에 근거해서 경험들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기체적 가치평가 과정은 외부적 기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과정입니다. 로저스는 건강한 대인관계가 성장을 강화하는 한 요소라고 보았는데 만약 개인이 사회적 관계들을 멀리하고 고립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내면적인 유기체적 가치평가 과정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따라서 자기 실현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 자기 실현을 위한 토대가 되는 자기 개념은 나를 인식하게 하는 모든 경험들과 그 경험에 대한 가치들을 내면화하는 것을 통해 형성이 됩니다. 자기 개념은 부정적일 수도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들은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면 내향적인 사람이 자신이 외향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외부의 부정적인 가치들을 내면화하면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자기는 되고 싶어 하는 자기를 의미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외향적인 성격이 이상적인 자기의 한 단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 현실과 이상적인 자기와의 차이가 있는지, 부정적인 자기 개념이 내담자의 현재 문제와 어떤 관련을 갖는지를 탐색합니다. 네 번째, 관심과 수용에 대한 욕구는 2가지 종류인데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관심과 수용을 받으려는 욕구, 또 하나는 자신이 스스로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수용하려는 욕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 외부 조건에 맞춘 경험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가치로움에 대한 외부 조건들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면화된 외부 조건들은 주로 사회적 규범들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개인의 성장을 지향하는 유기체적 가치추구 과정과는 종종 충돌합니다. 로저스는 자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자기를 수용하려는 욕구는 후천적으로 배워지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부모의 자녀 양육의 예를 들었습니다. 부모가 화는 인간이 존재하는 데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정하고 아이의 화를 잘 처리해주면 아이는 화라는 감정을 왜곡시킬 필요가 없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읽게 됨으로써 자기를 인식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이나 칼 로저스의 딸 나탈리 로저스의 표현 예술 치료를 통해서도 자신의 감정을 왜곡시키지 않고 그대로 읽으면서 자기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로저스는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기를 아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기를 발전시키는 과정 없이 그리고 자기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자기 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치로움에 대한 외부 조건들을 내면화하기 쉽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만약 외부로부터 유입되어 내면화된 조건들이 자기 실현 성향과 상반되는 것이라면 개인은 외부로부터 내면화된 조건들에 맞지 않는 경험들은 부정하거나 왜곡시키게 되고, 그래서 실현시켜야 할 예정된 자기와 경험 사이에는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유기체적인 가치평가 과정보다는 가치에 대한 외부적 조건들에 따라 자기와 관련한 경험들을 평가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유기체적인 실현 성향과 자기 실현 욕구는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되어서 우울증과 같은 역기능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저스는 이렇게 자기 실현의 5가지 속성을 소개하면서 자기 실현은 완고한 자기 개념은 사라지도록 허락하면서 점점 더 유동적이고 계속 변화하는 자기 개념을 수용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얼마나 자기 자신과 진솔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7가지 영역에서 평가해서 내담자가 자기 실현이라는 연속선 과정상에 어디쯤에 와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실현의 7개 영역을 편의상 A부터 G로 표현을 했습니다. 7개 영역은 자기 자신을 경험하고 자신과 대화하기, 감정 인식하기, 감정 표현하기, 현재 순간 경험하기, 개인 생각과 가면, 복잡성과 모순, 문제 인지와 책임감, 이렇게 7개 영역입니다. 각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칼 로저스의 관점에서 자신의 자기 실현 정도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탐색할 영역은 자신을 경험하고 자신과 대화하기 영역입니다. 로저스는 인간은 자기를 실현할수록 자기를 경험하는 방법이 변화한다고 하면서 이 영역의 1단계에 있는 사람은 외적인 것에 대해서만 대화를 하고 2단계에서는 자신과 관련은 있지만 자기가 아닌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3단계에서는 자기를 경험하지만 그것을 마치 외부 대상인 양 표현을 하고 4단계에서는 자기에 대한 인식이 점점 증가를 해서 5단계에서는 진짜 나이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되고 6단계에서는 더 이상 자기와 자기 경험을 대상으로 표현하지 않으며 7단계에서는 자기를 늘 변화하고 발달하는 프로세스로 봅니다. 이 첫 번째 영역과 관련해서 스스로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로 외부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데 시간을 쓰나요? 아니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을 확인할 수 있나요? 자, 그럼 여러분의 답은 무엇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두 번째 영역은 감정 인식하기 영역입니다. 로저스는 자기를 실현할수록 개인은 감정을 더 잘 찾아내고 소유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로저스는 내담자가 화, 고통스러움, 기쁨, 두려움과 같은 감정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평가했습니다. 로저스에 따르면 어떤 내담자는 감정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가졌고 어떤 내담자는 화나 고통 같은 특정한 감정만 주로 찾아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로저스는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 감정을 그저 있는 그대로 느끼는 능력을 감정을 소유한다고 표현했고, 자기를 실현할수록 개인은 감정을 소유하는 능력이 더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 영역에서 몇 단계에 있으신가요? 세 번째, 감정 표현하기 영역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실현할수록 자기의 감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감정 표현에 더 편안해진다고 로저스는 설명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거나 혹은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감정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무안함, 화, 수치심, 분개와 같은 감정들은 자신조차도 수용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로저스에 따르면 분개하는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그것을 그대로 느끼는 경험을 증가시킴으로써 모순되는 감정들이 서로 통합이 되고 자기 실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감정 표현하기 영역에서 1단계에 있는 개인은 감정을 거의 또는 전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감정이 없는 듯이 보이고 모든 것을 잘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단계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통제감은
굉장히 부서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자신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그렇지만 마치 남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점점 더 자기를 실현해 갈수록 과거의 감정과 현재의 감정 모두를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결국은 자연스럽고 물이 흐르는 듯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로저스는 감정 표현 영역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주목을 했습니다. 바로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감정 표현에 대한 그들의 규범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감정을 표현할 것인지는 문화마다 다른 가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문화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감정 표현을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중국, 한국, 일본 사람은 타인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자제하는 반면, 그리스나 이탈리아 사람은 타인 앞에서 비교적 대범하게 감정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감정 표현하기 영역을 공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나이, 사회적 지위, 성별, 문화 등의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는 현재 순간 경험하기 영역입니다. 현재 순간 경험하기는 마음을 집중해서 현재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감정들을 경험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금 감정을 경험할 때 개인은 실제 그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장황한 설명보다는 나는 지금 몹시 화가 납니다 라고 자신의 감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강렬하고 다루기 힘든 감정을 느끼지만 그 감정들에 대해 생산적인 방식으로 말할 수 있게 될수록 자기 실현의 수준은 높아집니다. 사람들은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걱정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을 통해 점점 더 현재 순간에서 자신의 감정들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순간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의 경험을 경험함과 동시에 바라볼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몇 단계에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5번째, 개인 생각과 가면 영역입니다. 로저스는 진실하지 않은 삶이란 가면 뒤에서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가면이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사용하는 개인의 생각들을 의미합니다. 진실한 삶은 인간적이 되어가는 과정 안에 사는 삶이며,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한 가지 생각이나 한 가지 정의에 사로잡히는 대신 다양한 경험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개인이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는 개인 생각을 유지한다면 그 사람은 화, 실망, 지루함, 싫어함과 같은 아주 실제적이고 인간적인 반응들을 억누르거나 무시할 것입니다. 그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 사람의 일부를 무시할 것입니다. 이 5번째 영역의 발달 초기에는 개인 생각은 아주 완고하거나 모 아니면 도일 수 있습니다. 나는 완벽주의니까 모든 게 완벽해야 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런 일은 절대 없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을 경험할수록 자기를 고정된 정적인 실체가 아니라 전개되고 펼쳐져 나가는 과정, 유동적이고 적응하는 복합체로 경험합니다. A씨는 가족 그림을 그린 후 자신의 그림을 보면서 나는 우리 가족이 모두 앉아있게 그림을 그렸네요. 나한테는 가족들이 모두 앉아만 있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라면서 자신의 개인 생각을 알아차렸습니다. 개인 생각과 가면 영역의 4단계 자기 생각에 대한 발견을 한 것입니다. 또 A씨는 이런 생각에 집착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거군요. 라고 말하면서 다음에 소개할 7번째 영역인 문제인지와 책임감에 있어서 문제를 외부 대상이 아니라 문제가 나의 개인 생각으로 인해 야기되었다는 문제에 대한 자신의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역에서는 몇 단계에 있으신가요? 6번째, 복잡성과 모순 영역입니다. 인본주의 철학 관점에서는 인간의 삶을 특징 짓는 것으로 복잡성과 모순을 꼽습니다. 인간은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더 모순되는 생각과 감정들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인간은 논리적인 창조물이라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단 하나의 대안과 단 하나의 감정만을 갖고 세상을 이해해야 한다고 종종 믿습니다. 그렇지만 단 60초만이라도 마음 챙김 명상을 한다면 그런 믿음은 쉽게 깨집니다. 이런 주제에서 저런 주제로,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한 생각에서 그와 관련된 감정으로, 마치 원숭이가 이 나무 저 나무를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하게 옮겨 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똑같은 그 사람에게 분개하기도 하고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기도 했다가 증오하기도 합니다. 복잡성과 모순 영역의 발달 초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모순되는 생각과 감정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자신이 일치하지 않는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감정을 갖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일치감이 불편해서 재빨리 한 가지를 선택함으로써 이 불편감을 종료시키는 대신 자기 실현 과정을 통해 이런 모순들을 인간이 갖는 복잡성과 혼란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과 타인, 그리고 인생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모순들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즉 변화하는 감정을 두려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런 감정의 변화를 내 것으로 소유하는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간은 삶의 스트레스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혜와 기지를 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몇 단계에 있는지 평가해 보세요. 7번째, 문제인지와 책임감 영역입니다. 이 영역의 발달 초기에는 문제가 주로 외부 세계, 즉 타인, 환경 등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인지됩니다. 자신이 상황 책임자라는 인식이 낮고 억울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발달을 할수록 모든 상황에 있어서 자신의 책임 그리고 역할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되고 문제를 설명할 때 어떻게 자신이 그 상황을 반복하게 만들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아내는 늘 잔소리만 합니다. 또는 남편은 전혀 집안일을 돕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대신 문제는 나한테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추진력이 없다는 거예요. 또는 문제는 내가 나 자신과 남들한테 너무 높은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양방향 길과 같아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행동, 말, 심지어 감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생에 대한 상황 통제자 관점에서 문제를 설명할 때 문제를 만드는 데 자신이 한 역할을 인정하게 되고 기꺼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을 집니다. 7번째 영역과 관련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집니까? 이 영역에서 여러분은 몇 단계에 있는지 체크를 해보세요. 7개 영역에 대한 소개를 마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자아실현도가 높은 편에 속하나요? 생각보다 낮은가요? 혹시 다른 영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영역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화면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자기 실현에 한 발 더 가까이 가려면 나는 감정 표현하기 영역을 좀 더 발전시켜야겠구나. 삶의 복잡성과 모순에 대해서는 나는 어느 정도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구나 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본주의 철학자 메슬로우는 5단계 인간 욕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아실현의 욕구를 생리적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이나 애정과 같은 사회적 욕구, 인정의 욕구가 충족된 후에라야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 실현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자원과 힘을 우리는 내부에 가지고 있다고 로저스가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발전시키면서 자기를 실현해 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저스가 남긴 문구를 하나 소개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한 역설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이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면 그럼 나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또는 회원 가입으로 채널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